나는 10년 후에 바뀔 것보다 바뀌지 않을 거에 더 관심이 많다. 어떤 게 안 바뀔까요? 10년 뒤에 인터넷 쇼핑이 늘까요, 줄까요? 10년 뒤에 제품 품질을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가격만 생각할까요? 10년 뒤에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10년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신 만큼 우리 같이 축하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특정 소설이나 어떤 특정 책을 출간해서 받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당연히 어쨌든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조금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워낙 한 작품을 가지고 그 상을 수여하는 게 아니라 그 작가가 발간한 소설이나 그 문학 작품들의 전체적인 그 평론가들이 얘기하기로는 몇 가지 책을 이제 꼽긴 하던데 주요 작품들을 어쨌든 그 작가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현대 시대에 알맞은 그 관점이 이 노벨상을 수여하는 그 주최 측과 상을 받을 텐데 참 안타깝다면서 우리 스스로 굉장히 위안을 삼고 위로를 했답니다. 네, 그 말은 앞으로도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는 아무리 문학 작품이 좋더라도 영어로 제대로 번역이 안 되니까 그 뉘앙스를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거야 생각했던 사람들도 물론 있고 뭐 그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들이 맞아져서 받았잖아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받았다니까요. 일본, 중국도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 작가가 최초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처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노벨 문학상이라는 관련된 어쨌든 받았으니까 뭐 뉴스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정보들이 많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들을 하나하나 접하면 접할수록 더 대단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저는 문학 소년도 아니고 문학에 소회가 없어요. 전혀 제가 뭐 관심 있는 분야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조차도 그런 내용을, 정보를 추가로 들으니까 이제 뭔가 감흥도 달라지고, 오, 대단하다는 느낌도 더 커졌거든요. 최근에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비유를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그리고 본인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정말 영화처럼 내 주인공이 본인이에요. 그리고 감독도 본인이에요. 시나리오 작가도 본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연, 엑스트라도 본인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드는 영화니까. 그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했고, 저도 그 꿈을 이 속에서 꾸기 시작했고, 이 속에는 이미 그 꿈을 이루신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한국에서는 이 비즈니스가 벌써 30년이 지났고요. 글로벌 아메이로는 65년이 지났거든요. 어쨌든 65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자체는 대단한 거고, 그 수많은 기로 속에, 네, 이게 없어지지 않고, 수많은 부정적이고 편견을 가진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많은 대다수의 고정관념을 가졌던 사람들보다 소수의 10% 이내의 소수의 이 비전을 보고 꿈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장했다는 거. 그게 모든 이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부정적이거나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가져온 주제는요, AI 인공지능입니다. AI 인공지능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말 그대로 AI 인공지능, 로봇 하면요, 여러분들 어떤 것 떠오르십니까? 이 정도 떠오르죠. 요즘 식당 가면 너무 잘 마주치잖아요. 로봇이 서빙을 해주잖아요. 길 잘 비켜가고, 그 로봇. 그 로봇이 대표적인 인공지능 중에 일종인 겁니다. 뭐 키오스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거의 가져갔죠. 저는 정말 대학 생활할 때 뭐 편치는 않았지만 그때는 이제 꿈이 더 컸으니까 더 명확했으니까 저는 뭐 대학교만 졸업하면 직장을 가지고 그러면은 뭐 집도 하나 마련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차도 하나 생기고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대학 생활할 때는 그런 꿈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힘든 느낌 없었는데 뭐 학비를 뭐 알바를 해서 벌거나 뭐 생활비를 벌거나 늘 이제 뭔가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느 식당이든지 근처에, 학교 근처에 내가 원하는 데를 가면요, 일자리가 있었어요. 서빙이라도 내가 특별히 제주 없더라도 서빙을 하거나 배달을 하거나 뭐라도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서빙하거나 배달하거나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알바 자리도 없어요. 제 조카들 보니까요, 알바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바를 안 구해요, 자영업자들이. 왜? 하인건비니까. 그래서 노동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사라지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참여하신 분들도 모두 능력도 다르시고 하시는 일도 다르시고 배경도 다르시고 생긴 데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겠지만 제가 여기 네 가지 수입의 영역으로 다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설명하는 수입의 4분면 중에서 현재 직장인인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심심찮게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직장인의 특징은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한 명 벌어서 되지도 않고 뭐 뭡니까 맞벌이는 기본이고 한 명이 투잡을 뛰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월급은 정말 스쳐간다고 할 정도로 금세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직장인의 월급의 특징은요, 300만 원으로 시작하건 500만 원으로 시작하건 뭐 스펙이 좋아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건 결국엔 그 직장의 월급은 제로로 떨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직장을 퇴직할 때 예를 들어 월급을 1,500만 원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당신은 지금 1,500만 원 받다가 퇴직했으니까 놀라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달은 900만 원 주고 그 다음 달은 700만 원 주고 그 다음 달은 500만 원 줍니까? 그냥 빵원이에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다니는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없죠. 왜냐하면 자녀 교육비에 주택 마련하는 비용에 기본 생활비에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사장님들? 올여름에 여러분들 사과 몇 번 드셨어요? 진짜 올여름에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사과 거의 안 먹었어요. 너무 비싸니까. 네, 그렇게 흔한 예지만 다른 식료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럼 물가는 오르는 거에 비해서 월급이 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실제 올랐다 하더라도 실질 임금이라고 해서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크게 두 부류로 또 나누면 이 네 가지를 왼쪽에 보이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수입의 특징은 능동 수입. 저도 아침에 출근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퇴근해서 지금 시간에 있는 거고 뭔가 내가 직접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젊을 때 또는 사회 경험을 할 때 뭔가를 배울 때는 능동 수입으로 수입을 시작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뭔가 처음부터 거대한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는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능동 수입을 가지는 시기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들고 직장에서도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고 그런데 우리 수명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수입의 성격을 이 오른쪽 분면에 있는 수동 수입의 수입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게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저는 이 교훈을 굉장히 이해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처음부터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굉장히 공감이 되었고 더더욱 요즘은 뭐 80세, 90세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100세를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70대 후반, 뭐 길게 잡더라도 70대 중후반 이후부터 내가 능동 수입으로 뭔가 출퇴근을 통해서 수입을 벌 수 있을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수동 수입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수동 수입 중에서 투자가 수입은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아니고 이 사업가 영역에 있는 수입의 특징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가 영역의 수입의 종류는요,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업을 만들라는 거죠. 기업이 작은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대기업처럼 정말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기업들. 두 번째는요, 그게 힘들다면 시스템을 구입하라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프랜차이즈인 거죠. 뭔가 스타벅스라든지 이디야 커피라든지 어쨌든 브랜드가 있는 어느 정도 내가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대신 우리가 가맹점비는 큰 자본을 지출해야겠죠. 또는 아는 사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지도 않다면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인 시스템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뭐 아메이, 다단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영업이잖아. 판매하는 거잖아. 뭐 소매야, 도매야, 뭐야.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물건을 전하고 뭐 가격을 치르고 돈이 오가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제품을 뭐 판매하거나 영업하는 거와 별반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그래서 오늘 그 깊이에 숨어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시간인 거고요. 이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소비자에게 우리 스스로 만든 매출에 대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같이 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스템에 참여하셔서 이 시스템을 내 걸로부터 만들어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권리 수입, 인쇄 수입을 자자손손 상속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입원을 만들 수 있고 이미 만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한국의 아메이 역사 30년 동안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영업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유튜브 썸네일을 좀 가져왔습니다. 유튜브 썸네일이 보통 뭐 어그로 끈다 해서 이렇게 좀 자극적이거나 조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혹할 만한 클릭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썸네일은요 모두 다 언론사에 올라와 있는 썸네일입니다. 그냥 단순 유튜버들이 아니에요. 이분 언론사에서 함부로 올리지 않겠죠. 그래서 차라리 알바가 부럽대요. 사장님이, 자영업 사장님이, 식당 사장님이, 문 닫는 자영업자들. 자영업 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돈을 벌까? 정말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어쨌든 직접 가야 되는 자영업, 학원, 미용실, 이런 곳들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 하나 걸러 하나가 아니라 요즘 바로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없더만요. 상도덕도 없어요, 정말. 미용실 바로 옆에 미용실, 네일샵 바로 옆에 네일샵. 직접 가야 되는 학원, 이 정도 헬스클럽도 뭐 4층 헬스클럽, 지하 헬스클럽, 같은 건물에 헬스클럽이 두 개가 있고, 왜냐하면 뭐 너무 치열하니까 병원도 뭐 만만치 않고요. 이렇게 자영업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가요. 최대한 배달을 시킬 수 있는 건 다 배달을 시키지 직접 하지 않습니다. 폐업도 마음대로 못 한대요. 여태 이런 적 없었는데 속수무책 무너지는 자영업. 최근 일주일 이내에 올라왔던 썸네일만 제가 모은 겁니다. 쫄딱 망했어요. 제대로 얻어맞은 자영업자. 표현들이 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문 열어도 영원 번다. 곡소리 나오는 자영업 상황. 여기 어떤 내용인 거냐면요. 요즘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간편하게 핸드폰 앱으로 거의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집으로 배달시킬 수 있잖아요. 그 배달의 민족 가맹점 중에 한 곳인데 이제 매출이 크지 않았나 봐요. 근데 매출이 찍히긴 찍혔어요. 몇십만 원. 그런데 월말이 지나고 배달의 민족 측에서 정산금을 받으려고 봤더니 띡띡띡 정산금을 그 앱에서 정산을 했더니 0원인 거예요. 사장님이 식당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돈이 0원인 거예요. 뭐 몇 퍼센트는 광고비로 가져가고 몇 퍼센트는 자기들이 다 가져갔어. 네, 식당 사장님이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사례들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자영업 세계가 바뀌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AI가 많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서 살아남을 자영업은 과연 어떤 것인가? 정말 단순한 제품을 판매하는 자영업들은요. 정말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창고만 물류 창고만 있고 정말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마케팅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분들은 살아남는데 정말 큰 매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문 닫고 또 업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동네 근처에 죽전 신세계백화점이랑 죽전 이마트가 있는 동네 근처에 제가 살고 있는데 죽전 신세계백화점은 아직까지 있는데 죽전 이마트는요 얼마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들. 겉에 건물은 그대로 있죠. 근데 건물만 있는 거예요. 그 스타필드 무슨 뭐 미니어처처럼 이름을 바꿔가지고 안에 인테리어를 싹 다 바꿨어요. 당연히 개인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겠죠. 제가 분명히 이마트일 때 그 공간을 다 가봤는데 층만 똑같지 인테리어가 완전히 다르게 바뀌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마트로 제품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걸로는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걸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어쨌든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로 다 바꿨더라고요. 네, 그것도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들 마트 최근 언제 가보셨습니까? 급할 때 아니고는 가십니까? 우리가 하루 정도만 시간이 있더라도 쿠팡에서 주문하거나 이마트도 집으로 배달시키지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제품들이 공산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품이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이에요. 그거는 이마트나 저마트나 요마트나 똑같아요. 단지 양만 다르고 가격만 좀 차이 나는데 요즘 사람들은 1,000원 싸다고 안 갑니다. 5,000원 싸도 안 가요. 그냥 배달시켜요. 특히 생수 사서 드시는 분들은 가관이던데
생수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사서 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내가 내 차에 실어서 내 차에서 내려서 또 차에서 집까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배달시키면요. 택배 기사님이 집 앞까지 가져다 줘요. 누가 그걸 마트 가서 사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저는 늘 염두에 두는 게 불편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왜 잔디밭 사이에 지름길이 나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에 아예 보도블록을 깔아서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안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불편한 건 절대 다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AI로 바뀌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이 뒷부분 내용도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영업 절반이 60대랍니다. 60대가 왜 자영업을 시작했을까요?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최대한 버티다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이직을 한 번 정도 하고 나면 더 이상 이직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왜요? 돈은 더 계속 필요하니까요. 60대가 되었다고 70대가 되었다고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을 열게 되는데 체력도, 경험도, 능력도, 자본력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그렇게 힘들었다고 했고 실제 사람들이 식당을 가지도 못했고 뭐 몇 명만 들어오라고 이렇게 인원 제한들도 많이 있었고 시간 제한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때보다도 폐업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코로나 때 지금 줌도 우리가 그때 학습한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다시 코로나 끝났는데 돌아가지 않고 있죠. 왜요? 돌아가기 싫어요, 사람들은. 편한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가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저녁에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뭐 회식을 합시고 뭐 술 마시고 가기 싫은 자리 그때는 눈치 보여서 빠지기 힘들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싹 정리해 주니까 서로 눈치 볼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면 그런 술집 자리 뭔가 내가 그냥 같이 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식당 자리를 안 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오히려 그래서 카페는 예쁜 카페, 정말 대형 카페들은 더 늘어나고 있지만 그냥 평범한 식사를 하는 그런 식당이라든지 그런 음식점들은요, 줄줄이 다 폐업입니다. 특별한 음식이 없으면 다 폐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오늘,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오늘요, 요 장면만 보시고 가셔도 돼요. 끄고 나가셔도 돼요. 그러면, 아, 오늘 내가 듣길 잘했다.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인류가 지구에 사는 모든 과학자들이 똑똑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개발한 과학 기술 중에 최고 정점에 있는 과학 기술, 물론 핸드폰, 스마트폰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런데 최고 정점에 있는 과학 기술이라고 손꼽는 모든 통틀어서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그 과학기술 분야는 항공 우주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행기랑 로켓이에요. 그런데 비행기보다 로켓이 더 대단한 기술이겠죠. 지구 밖으로 뚫고 나가야 되니까, 공기도 없는 곳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비행기는 당연히 타면은 어때요? 착륙하잖아요. 그런데 우주선, 로켓은 하늘로 쏘면은 착륙했습니까? 그냥 터지고 없어졌습니까? 그냥 우주선은 쏘면요, 불꽃놀이 하듯이 인공위성만 보내고, 보낼 것만 하늘에 보내고, 우주에 보내고, 쐈던 그 몸통은 터뜨려서 없어지는 개념이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데, 물론 미국까지 가는 건 비행기 티켓은 뭐 저렴하진 않지만 몇백만 원 하겠죠. 근데 그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 미국에 갔어요. 근데 비행기를 폐차시켜. 그러면 항공 티켓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네, 몇 억씩 하겠죠. 그런데 그 비행기를 최소한 몇만 시간 동안 계속 사용하잖아요. 착륙시켰다가 다시 연료를 채워서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여러 번 쓰니까 우리가 뭐 가까운 곳은 10만 원, 20만 원, 먼 곳은 몇백만 원 이내에서 티켓으로 비용할 수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최근에 또 몇 주 전에도 우주여행 갔다 온 민간인 최초로 우주에 나가서 우주 밖에까지 나갔다 온 뉴스에 나온 내용이 있거든요. 최근 한 보름 안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주 밖에서. 거기에 탑승하신 분들의 그 탑승 티켓이 정말 거의 100억에 가까운 개인별로 돈을 내고 타고 갔어요. 비싸겠죠. 왜냐하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르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생각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다르게 생각했냐면 테슬라 자동차는 너무 흔하죠, 지금. 전기자동차의 대표격이 아닙니까? 그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만든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 테슬라 자동차 회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선을 쏘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본인 그 사람 거예요. 우주선을 쏘는데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주선을 저렴하게 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 번 사용하면 되겠죠. 재사용. 그러면 로켓을 하늘로 쐈어요. 그러면 다시 가져오면 줄어들겠죠. 비용이. 10번만 재사용하면 10분의 1로 줄겠죠. 근데 실제 이미 재사용은 성공한 지가 한참 지났고요. 이미 재사용한 로켓이 300회가 넘었습니다. 네, 엄청 많이 재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쐈다가 다시 땅에 이렇게 착륙해서 세워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그게 아니고요. 진짜 요거는 한 3, 4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따끈따끈한데 과학계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노벨 문학상보다 사실 훨씬 큰 이슈가 된 영상입니다. 5차 시험 발사하고 사람을 태운 건 아니에요.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설명이 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1. 발사 올라갑니다. 야, 이 순간만큼은 진짜 언제 봐도 너무 멋집니다. 올라갑니다. 와. Vehicles pitching downrange. 이게 1km 정도 되면은 엔진 키죠? 엔진 킵니다. 과연 We're now down to 3 Raptor engines. 우와! Those chopsticks now. 찹스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아까 시뮬레이션에 봤던 우와! 우와! Booster having current shutdown. 걸렸어요. 내가 써본 좋은 제품을 가지고 알려 나갔는데 그게 됐다니까요. 60년 동안 증명됐으면 충분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펼쳐나가기 훨씬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TV나 뉴스나 신문에 나오면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믿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걸 다 믿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실제 기자들이 조금 전에는 처음에 제가 그 자영업 관련된 유튜브 썸네일은 모두 언론사에 있는 유튜브 썸네일 가져왔고요. 조금 전에 이 우주선에 관련된 거는 뉴스에 나온 영상들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분야에 미친 유튜버가 올린 내용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언론사 기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관심 있거나 깊이 있게 알까요? 자기가 이 항공 우주에 미쳐 있는 이 유튜버가 더 많이 알고 있을까? 유튜버가 더 많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조회수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거든요. 지금 그런 너무 좋은 세상이 된 거예요. 오해와 멸시와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고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살아남아서 정말 대한민국에서는요 매년 1조 이상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원리는요 단순합니다. 프로슈머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쓰기만 하거나 제품을 판매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 내 제품을 썼는데 돈을 돌려받는 개념인 거예요.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드셨는데 포인트를 돌려받는다거나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뭐 마트 포인트를 돌려받는 개념이랑 살짝은 비슷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첫 출발은요, 이거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생활 필수품을 브랜드를 한번 바꿔보시는 거죠. 기존에는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쿠팡이나 이렇게 구별을 하셨다면 이런 방식에서 아메 쇼핑몰에도 이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 제품들을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시면서 바꿔 써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생활에도 많이 도움이 되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이런 제품들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뉴트라이트 제품 브랜드별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트라이트는요. 건강기능식품 회사이고요. 세계 판매 1위 90년 역사, 90년 되었습니다. 이번 올해 1934년에 시작했거든요. 이 더블엑스라는 제품이 대표 제품인데요. DNA 손상을 줄여준다라는 임상시험 결과를 가지고 있고 2019년 매일경제신문에 하루에 4,500개 팔리는 종합 비타민. 저는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국인에 맞춰 나왔다. 흔히 건강기능식품은 어쨌든 국내보다는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해외에 있는 제품 기업들이 역사가 길다 보니까 해외 직구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큰 차별점은 물론 식물을 재배해서 식물 원료 물질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그 나라에 맞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과 일본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미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다르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는 평소에 드시는 음식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식습관을 연구하는 기관과 제휴를 해서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인의 식습관을 연구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되지만 한국에 유통되는 더블엑스는 한국인의 맞춤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최근에 나온 기사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90년간 세계인 건강 지킨 글로벌 건강식품 1위라고 다시 한 번 더 신문기사가 나왔고요. 대표적인 내용은 정말 글로벌 건강식품 1위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고 9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가장 아래쪽에 뉴트라이트 생태 농장 규모가 6천 에이커에 달하는 대단지 농장을 소유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직접 식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요, 아티스트의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지금처럼 환절기에 정말 추천 1순위로 해드리고 싶은 비타민C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비타민C, 얼굴에 바르는 비타민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청정기, 실내 공기 질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같은 또 가을철 또 미세먼지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계절에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 정수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또 뒷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는 요즘은 물 당연히 중요한데 물 중에서도 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과 또 의약품, 잔류의약품, 우리가 흔히 뭐 약을 먹고 이렇게 버려졌을 때 그게 강물로 흘러 들어가서 강물 속에 우울증 약 성분이랑 당뇨병 약 성분들이 매우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잔류의약품과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준다는 인증을 받은 새로운 정수기가 출시했습니다.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메이는 어떻게 돈을 돌려주는지 그 돈의 원천부터 설명드리면요. 유통 과정이 아메이는 기존 유통 방식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통 방식인 마트라든지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뭐 동네 슈퍼라든지 편의점에 아메이 제품이 진열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다른 유통 채널을 이용합니다. 어떤 유통 채널이요? 직접 판매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회원이자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택배 형태로 발송해서 보내드리고 그러려면 당연히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겠죠. 이름이랑 연락처랑 주소를 알아야 제품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중간 유통 비용이 이렇게 보관이 되죠. 킵되죠. 그 중간 유통 비용을 기존의 일반 유통 방식에서는 중간 유통 마진을 누가 가져갑니까? 마트 사장님이나 편의점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비용인 거예요. 그 비용과 아메이는 일반 대중매체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광고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일반 유통을 이용하지 않는 그 유통 마진을 보관해 뒀다가 회사 마진은 이미 회사가 유통 단계로 접어들기 전에 회사 마진은 가져갔어요. 이익은. 그래서 이 중간 유통 마진을 회원이자 소비자에게 각각 노력의 크기에 따라서 돌려줍니다. 그 노력의 크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5% 돌려주고요. 직접 판매 장려금은 내가 매달 1일부터 31일까지 내가 가져다 썼거나 또는 내가 판매했거나 해서 일으킨 매출의 총합이 20만 PB 이상. 제품마다, 아메이 제품은 모든 제품마다 포인트, 점수가 적혀 있고요. 그 점수가 자동으로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20만 포인트 이상이면요. 제품 가격으로 계산하자면 약 35만 원 정도가 돼요. 그 정도 제품을 내가 필요해서 가져다 썼다고 가정한다면 3%약 6천 원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내가 400만 PB를 제품을 가져다 썼어요. 또는 내가 뭐 결혼을 하게 돼서 혼수로 아메이 제품을 다 바꿨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15% 60만 원 내가 돌려받아요. 그런데 내가 이번 달은 1000만 PB를 팔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1000만 PB 매출이 발생했겠죠. 그러면 210만 원 내가 돌려받아요. 뭐 나쁘지 않죠. 1000만 원 매출에 210만 원 돌려받는 건 작은 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려받는 직접 판매 장려금은요, 일반 세일즈
영업과 똑같은 이익이에요. 왜요? 이번 달 내가 1000만 PB를 팔았어요. 그럼 다음 달도 1000만 PB를 판매해야 이 보너스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메이 보너스는요, 요 1차 직접 판매 장려금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후원 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후원 장려금을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후원 장려금이라는 건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어떤 정보요? 내가 이 아메이 쇼핑몰에 보니까 이런 좋은 제품들이 있더라. 아메이 쇼핑몰에는 더블엑스라는 건강 종합 비타민도 있고 아메이 이스프링도 굉장히 좋은 물이 먹을 수 있는 정수기이고 이런 제품들이 있는 걸 알고 그 제품들을 소개해주고 이 쇼핑몰을 소개해주고 쉽게 생각하면 핸드폰 앱 하나 설치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핸드폰 앱의 특징은요. 가입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핸드폰 앱을 소개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요. 일반 쇼핑몰은 가입할 때 추천인 칸이 있으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가입이 되죠. 근데 이 쇼핑몰은요, 추천인을 넣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본사가 모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가입됐는지 모르면 본사가 보너스를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묻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는 정보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 기회를 65년 동안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죠? 쿠팡에서 우리가 뭔가 물건 주문하면 쿠팡에서 판매자가 수입을 벌겠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쿠팡에서 판매자가 우리한테 직접 가져다 주진 않잖아요. 택배 기사님이 가져다 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친형님이 저한테 이 쇼핑몰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제품을 알아보고 주문을 하면 부산에 있는 저희 형님이 저희 집에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님이 가져다 주고요. 제가 써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요. 또 제가 전액 다 돌려받아요. 손해볼 이유도 없고 고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품 하나 알아보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쇼핑몰에 적어도 올라와 있는 제품들은 100% 만족 보증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사업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이 올라오는 즉시 그 제품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녹록지 않은 소비자이거든요. 사업자이기 전에 소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제품을 계속 쓸 사업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늘 검증된 제품만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네 사람이 나한테 이 정보를 소개해 준 사람은 위에 있는 S, 스폰서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똑같이 이 쇼핑몰을 친구와 직장 동료한테 소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똑같이 20만 포인트씩 가져다 썼다고 가정하면 누가 보너스를 많이 받아가는지 또 보너스를 어떻게 받아가는지 오늘 요것만 이해하시면요. 오늘 끝입니다. 모든 뒷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똑같이 모두 20만 포인트를 썼다고 가정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요. 이 S가 나한테 소개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을 매출이죠. 그래서 일단 전체 매출액을 이 S의 매출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80만 매출은 6% 적용받으니까 68, 48, 4만 8천 원의 보너스가 생겨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발생한 4만 8천 원을 S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원칙. 발생한 보너스는 가장 마지막에 목만큼, 가장 마지막에 가입한 사람이 받아갈 보너스를 빼주고 남으면 그 다음 사람 몫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그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요. 아무리 복잡한 수백 개의 동그라미를 그려도요. 10원 하나 틀리지 않아요. 너무 기가 막혀요. 정말 적어도 100개까지는 아니고요. 동그라미 한 10개까지는 복잡하게 그려놓고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게 된다 안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넷 보너스죠. 내 위에 사람이 얼마 받아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넷 보너스는 60만 매출의 6% 3만 6천 원인데 이것도 제가 다 가져오는 보너스가 아니에요. A와 B를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줄 게 있다면. 그러면 A 보너스는 얼마냐면 A 보너스는 6천 원, B 보너스도 3% 6천 원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3만 6천 원에서 6천 원, 6천 원, 12,000원 빼주면 2만 4천 원이 남잖아요. 그 2만 4천 원이 제가 받는 보너스예요. 일단 기분은 좋아요. 먼저 한 사람보다 제가 2배 더 받았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처음 듣고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진짜 제가 무릎을 쳤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먼저 한 사람 선착순으로 돌려주는 게임이 아니라 S는
저희 형님은 저한테 한 명한테 소개할 때 저는 두 명한테 했죠. 이런 설명을 하더라도 형님은 한 번 했을 때는 저는 두 번 했죠. 전화를 하더라도 한 번 했을 때는 두 번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노력한 게 더 많은 게 맞죠. 근데 매출액은 제 위에 있는 사람이 더 크죠. 왜? 무조건 밑에까지 다 포함되니까. 전체 매출액 금액에 따라서 보너스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노력의 크기. 그래서 제가 왜 무릎을 쳤냐면 제가 직장 생활을 3년, 4년 정도 할 때까지는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알바 생활보다는 월급이 많고, 그리고 어쨌든 알바보다는 스트레스가 적고, 그리고 조금 미래가 보장되는 느낌이 드니까 사회생활 초기였으니까요. 그런데 5년, 7년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하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든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월급이 안 올라가요. 알바하다가 내 수입이 없다가 월급이 덜컥 생기니까 큰 돈 같았는데 그게 300이건 500이건 간에 안 올라가요. 일단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이들 생기고 뭔가 생활에 변화가 생기면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1년에 고작 10만 원도 늘어나지 않는 월급으로 10년 지나봤자 100만 원 느는 거예요. 근데 물가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늘고 가족들도 더 아이들은 더 빨리 크고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서 생활하기는 시간이 갈수록 빠듯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스트레스냐? 나보다 10년 더 다녔다는 이유로 실제로 나보다 컴퓨터도 못하고 컴퓨터도 나한테 다 물어보고 뭔가 할 일 있으면 나한테 다 시키는데 그 사람이 돈을 더 받아가요. 물론 요즘 일반 대기업들은 그런 것이 없죠. 근데 일반 대부분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평범한 직장인들은 따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그렇게 세부적이지 않기 때문에 연차로 주는 거예요. 연차가 많다고 돈을 많이 받은 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사람은 언제 스트레스 받는지 압니까? 일을 많이 할 때가 아니에요. 한 일만큼 수입이 없을 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거든요. 내가 밤새 일을 했어. 근데 보너스를 두 배 더 줘. 저는 잠 안 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직장은 없잖아요. 나가라고 하겠죠. 지금 제가 정확히 54분 동안 떠들었는데요. 12,000원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핏대를 세울 일입니까? 세울 일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12,000원 금액에 지금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원리를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원리만 이해하면요.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왜 쓸데없이 길게 우주선 로켓이 거꾸로 내려오는 거 보여드리고 그런 얘기를 했냐면, 물론 저도 그런 내용을 한 번 듣고 고정관념이 깨진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정말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제가 아주 귀하게 태어났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거짓말 아니고요. 9번째로 태어났어요. 위에 누나가 4명 있고, 그 사이에 형들이 있고,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총 6명이고요. 형도 2명 있어요. 그럼 제가 9번째 맞죠? 더하기 되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자식들 키워보시면 알죠? 첫째보다 둘째가 귀엽잖아요. 셋째는 무슨 짓을 해도 귀엽잖아요. 그러면 자식들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첫째보다 둘째가 말을 안 듣고요. 셋째는 고집불통이 되고요. 넷째, 다섯째는 상상도 하기 힘들겠죠. 저희 집에서 제 고집을 꺾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포기했어. 다 내버려 두는 거야. 혼자서 풀릴 때까지. 하루 종일 제가 고집 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유도 있죠. 네, 막내니까 발언권이 있겠습니까? 누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겠습니까? 그냥 떼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좋은 성격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고집이 센 저였기 때문에 아무리 형님이 얘기해 줬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거를 형님이 하니까 대단한 것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반복해서 들었고요. 근데 제가 반복해서 들은 이유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뭔가 어쨌든 멋진 삶을 살 수 없다는 그런 본능적인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 하기 전에 정말 제가 그냥 몸으로 하는 알바는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살이 딱 되고 나서부터 부모님이 첫 등록금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요. 대학교 입학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등록금을 주셨는데 1학년 2학기 등록금부터 부모님도 주실 생각도 안 하시고요. 저도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부모님한테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 안 했어요. 제가 효자도 아니고요. 그런 생각도 없고 철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저희 형님 2명을 보니까 그렇게 했었더라고요. 제가 철이 없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딱 그 입장이 되고 보니까 형님들이 그렇게 다녔어. 이유가 있겠죠? 돈 나올 곳이 없으니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알아서 했어요, 그냥. 근데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했어요, 그냥. 네, 그래서 그런 생활을 했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터였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 내가 뭔가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사실 남는 것도 없고 그런 생활 속에서 이 마케팅을 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처음 들으셨거나 아직까지 크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왠지 내 위에 있는 이 사람이 이 S가 12,000원 받아갔는데 나보다 돈은 적은데 어쨌든 내 몫의 일부를 뺏어갈 것 같잖아요.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그러면 가정해 보겠습니다. 없어요, 위에가. 그러면 내 보너스가 24,000원인데 이 중에서 1,000원이라도 줄어든다면 저 사람이 가져간 게 맞죠. 여러분들을 초대한 그 사람이 가져간 게 맞는 겁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60만에 36,000원에 12,000원 돌려주면 24,000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런 게 없잖아요. 편의점 사장님이 껌이라도 한 통 팔면은 어떻게 됩니까? 몇백 원이라도 남겠죠. 우리가 친구가 됐건 지인이 됐건 치약이라도 하나 내가 사면은 네가 얼마 남잖아. 저는 진짜 정수기 처음에 살 때 이 나름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스폰서가 남도 아니고 형님이잖아요. 정수기 100만 원 넘거든요. 정수기 100만 원 살 때, 내가 사면 형님 얼마 남지? 이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더라고요. 형님이 남는 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계산해 드릴게요. 아미 치약을요, 지금 한 6천만 원 주셔야 돼요. 한국어명이 30년 됐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미 가입된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위에 사람들이 그 치약 값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치약 값으로 나눠 먹고 나눠 먹고 나눠 먹고 한다면 6천만 원을 사셔야 돼요. 지금 치약 10,000원도 안 하잖아요. 그냥 10년 전에 가입한 사람이나 여러분들 100단계 위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이나 제품 가격은 똑같아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최소한 5번에서 10번 정도는 들어보시고 우선 제품도 제대로 한번 바꿔 써보시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바꿔 쓸 제품이 얼마나 좋아요. 며칠 전에 화장품 예쁜 색깔 나왔는데 저는 사실 다 빨간색 같던데 그게 피치 컬러도 있고 뭐 핑크빛도 있고 다 다르다면서요. 립스틱은 가건이야. 다 빨간색인데 다 이름이 다 달라. 저는 진짜 그 뒤에 글자 이름 보고 찾아야 돼요. 픽업하러 가려면 진짜 립스틱 픽업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발라보시면 그 느낌 아시잖아요. 아메 아티스트의 메이크업은 정말 진짜 매력적인 색깔입니다. 네. 유행을 타는 색깔은 아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색깔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요, 소비자 클럽을 모으는 거예요, 우선은. 내가 나처럼 이 제품을 좋아하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쓰시는 소비자 클럽을 이렇게 3명만 모으면요, 내가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캐시백을 돌려받아요. 작지 않은 금액이죠. 매달 꾸준히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 정도 돌려받는 사람들을 3팀 정도 모으면요. 이때부터는 수입이 늘어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이 100만 원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첫 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대로 했다면, 소비자 클럽을 모았다면, 내가 이 1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팔았다면 또 파셔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내가 제대로 제품 설명도 조금 해보고 내가 제품을 먼저 써보시고 그 경험도 한번 전해보시고 제품을 이렇게 뭐 설명해주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면요. 이 수입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매달 나오고요. 두 번째 늘어나고요. 평생 나오고요. 상속까지 됩니다. 사라지지 않거든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 ABCD가 양치 안 하지 않겠죠. 내가 죽는다고 해서 ABCD가 샴푸 안 하지 않겠죠. 아, 저 사람 죽었으니까 오늘부터 아메 샴푸 안 써야겠다.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 살아있으니까 보너스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매달 증가, 평생 상속한다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그 과학적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너 말 들으니까 그게 일리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 경험이 미천하고 그 결과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사업 설명을 최소한 5번 정도 띄엄띄엄 듣지 마시고요. 그러면 띄엄띄엄 보여요. 이해를 못해. 연속해서 한 5번 정도. 요즘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초대하신 분들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메이 제품은 자세히 보시면 치약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샴푸라든지 비누라든지 재구매되는 제품입니다. 정수기 같은 그런 거 기계 있지 않아.
필터가 재구매되고요. 실제 정수기 본체 매출액보다 필터 매출액이 10배 이상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필터는 매년 재구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매출액이 처음에 소비자 회원 수가 작을 때는 매출액이 들쭉날쭉 하겠지만 회원이 50명 정도만 되면요. 그때부터는 매출액이 일정하게 발생하기 시작해요. 왜냐면요. 우리 집은 이번 달에 휴지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저 집은 떨어져요. 이번 달에 우리 집은 샴푸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저 집이 샴푸가 떨어져요. 그래서 매출액이 일정하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형님한테 소개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회원은, 저로부터 시작한 회원은 당연히 저 혼자였겠죠. 그런데 소개하고 자랑하고 전달하다 보면 회원이 늘죠. 근데 기가 막힌 일은요, 나 혼자 그 회원을 다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똑같은 기회를 전달받았듯이 내가 소개한 그분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기회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런 자리에 초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똑같이 이 기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컴퓨터를 켜서 이 사업 설명하고 있는 걸요. 부산에 있는 저희 스폰서 저 형님은 몰라요. 그리고 저희 형님한테 제가 보고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정보를 이해하시고 누군가를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특별히 추천하지 않아도 꾸준히 바꿔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꿔 쓰다 보니까 보너스가 5만 원, 10만 원 통장에 들어오는 걸 확인했어요. 본인이 이제 이 원리를 이해하고 그때부터는 내가 시키거나 안내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주변 사람들에게 아메이 제품을 소개하고 아메이 마케팅 원리를 안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3사람이 나오면 에메랄드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6사람 나오면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연봉이 1억에서 1억 5천 넘어간다고 하는 그 다이아몬드가 그 다이아몬드입니다. 왜 우리가 다이아몬드라고 하냐고요? 정말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시작하는 첫 출발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3번째, 아메이 제품은 매달 신제품을 늘려줍니다. 회원 수가 예를 들어 똑같이 10명이에요. 제품이 10가지예요. 그러면 발생하는 매출이 있는데 회원 수는 10명으로 늘지 않았는데 신제품이 늘어나요. 지난달에는 없었던 화장품, 그 색조 화장품이 이번 달은 생겼죠. 그러면 신제품으로 매출액이 당연히 늘겠죠. 진짜 지난달에 정수기가 새로 출시했거든요. 본사에게 진짜 절을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돼. 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음 달은요, 25% 라이드라고 실내에서 정말 안전하게 관절에 무리는 되지 않는데 정말 운동의 효과는 높이는 진짜 제가 딱 한마디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25% 라이드 바이크가 있어요. 그거는요, 자동차로 치면요, 여러분들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옛날에는 기어 달린 자동차가 있었어요. 진짜 막 춤을 춰야 됩니다.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한 손으로 운전해야 돼요. 이렇게 그런 차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수동이에요. 수동. 지금 있는 25% 라이드는요, 기어 단수를 내가 손으로 돌려야 돼요. 근데 새로 나오는 25% 라이드는요, 저는 처음에 모양 보고 똑같은 줄 알았어요. 아니더만요. 모양만 똑같지 완전 달라졌어요. 그냥 자동 오토매틱 디지털 바이크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그냥 발만 구르면요, 그 앱 상에 지도상에 오르막길이 나와. 자전거가 기어를 자기가 바꿔요. 내리막길이 나와 자기가 바꾼다니까요. 내가 수동 기어 돌렸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핸들만 잡고 자전거만 타면 바뀌는데, 더 놀랄 일은요, 우리 왜 거기 들어가서 그 전문 강사, 스피닝 강사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 같이 탈 수 있죠. 그러면 그 강사가 자, 지금은 몇 단으로 갑니다. 그 얘기하면서 그 강사가 조절해 주잖아요. 자동으로 연동돼서 자동으로 바뀌어요. 진짜 개인 코치를 내가 가지고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희소식은 뭔지 압니까? 옷을 안 갈아입어도 돼요. 여러분들 헬스장 가려 그러면요, 뭐가 없습니까? 옷이 없죠. 입고 갈 옷이 없어. 그래서 옷 준비하느라 한 달, 2달 다 지나가 버려. 근데 한 달, 2달 지나갔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절이 바뀌네? 여름에 준비했던 옷은 못 입어 또. 가을 옷을 바꿔야 돼. 그러다 보면요, 연말이에요. 그래서 헬스클럽 끊어서 며칠 갑니까? 집에서 진짜 디지털 바이크로 운동할 수 있는 게 또 11월 2일 예정입니다.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참고하시고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저도 참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저도 참 웃겨요. 앞에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여기에.
컴퓨터 화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낯간지러운 일입니까, 이게. 근데도 제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 없지만 진짜 이 화면 속에 있는 사장님들 얼굴만 봬도 진짜 이렇게 얘기 나누는 느낌이 들어요. 어색함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이 경험이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음식을 잘하지 않듯이, 처음부터 된장찌개를 편안하게 끓이지 않듯이 반복하다 보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점,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점은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혼자 하는 일이라면요,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내가 모든 능력을 다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나는 조금만 보태면,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나는 1%만 시스템에 보태기만 하면, 나머지 99%를 내가 얻을 수 있어. 그만큼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은 남는 장사를 해야죠. 미래에도 빚어내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10년 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AI가 지금 나온다는데, 뭐, 챗 GPT가, 뭐, GPT인지 나왔다고 하는데, 나는 10년 후에 바뀔 것보다 바뀌지 않을 거에 더 관심이 많다. 어떤 게 안 바뀔까요? 10년 뒤에 인터넷 쇼핑이 늘까요, 줄까요? 10년 뒤에 제품 품질을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가격만 생각할까요? 10년 뒤에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10년 뒤에 일자리가 더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10년이 지나면 더 인터넷 쇼핑은 늘어나고요. 제품 품질을 따지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아질 텐데 안타깝게도 일자리는 줄어들 거예요. 저는 정말 당신은 언제 은퇴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뜨끔했고 뒤통수를 맞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월급이 몇 번 남았습니까? 10년 남았다면 월급 120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5년 남았다면요, 월급 60번이면 끝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금세 세월이 지나가듯이 올해도 벌써 가을이지 않습니까? 100일이 뭐예요? 80일이 안 남았더라고요, 연말까지. 정말 그래서 우리가 10년 후에 변하지 않을 것. 10년 후에 아메이 제품은 더 좋아져 있을 테고요. 아메이 본사는 더 투자해서 우리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해 줄 거고요. 아메이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진짜 감동이었지 않습니까? 부산국제영화제라고 며칠 전에 있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꼭 추천에 초대받으신 분들에게 요청하셔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